연속의 정의 부분 내가 모르고 깜빡하고 녹화 버튼을 좀 안 눌러서 연속의 정의 부분만 조금 살짝 다시 할 텐데, 그치? 그 개념 원리로 40페이지 보면은 연속의 사전적인 정의는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끊기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제 사전적인 정의일 텐데, 근데 봐봐, 내가 만약에 이러한 그래프,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치? 이러한 함수가 연속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끊기지 않았으니까 왠지 연속 같지만 이게 딱 잘라지고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그치? 어떤 특정한 점에서 이렇게 딱 끊겨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얘가 지금 끊겨 있는지 붙어 있는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끊겨 있는지 붙어 있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연속의 정의는 불연속이 아닌 것을 연속이라고 하는데,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수학적인 정의. 그래서 연속의 수학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특정한 점 x 이퀄 a라고 해볼게. 임의의 점을 잡아서 내가 x 이퀄 a라고 했을 때 그 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즉 x가 정확히 딱 a일 때의 값, y값, 그게 바로 함수값이지. fa. 이게 바로 뭐냐면 함수값이잖아.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a 근처에 있는 애들의 목표값,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극한값이라고 했지. 극한값. 그걸 극한값이라고 하는데, 얘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즉 a 근처에 있는 애들의 목표값이지. 만약에 이 두 개가 서로 같다 하면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a라는 점을 정확히 딱 a일 때의 함수값하고 a 정말 근처에 있는 애들의 목표값, 즉 극한값이 같으면은 연속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연속의 정의고, 우리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런 표현을 언제 썼냐면, 그런 표현은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좌우 극한이 같을 때, 즉 x가 a를 향할 때 a보다 약간 작은 쪽에 쏠 때, 즉 좌극한이지. 얘하고 그 다음에 우극한이 같을 때, 우극한 x가 a를 향해 가는데 a보다 약간 큰 쪽에 쏠 때, 요게 바로 뭐냐면 우극한인데, 요 두 개가 같을 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썼거든. 그러니까 이 좌우 극한이 같고, 그 다음에 덤으로 얘가 누구와 같다면 함수값, 정확히 딱 a 때 함수값과 같다면, 요 세 개가 같다면, 즉 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연속이 된다는 거지. 요게 바로 뭐냐면 연속의 수학적 정의지. 연속의 수학적 정의는 요 삼위일체, 정확히 딱 a일 때 함수값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의 목표값 같으면 붙어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40페이지에 그 1번에 나와 있지. 1번에 연속의 정의. 그 연속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그래서 뭐냐면 함수값, 얘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극한값, 얘가 존재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두 개가 서로 같아야지. 그래서 요게 성립할 때 바로 연속이 된다 이거고. 그럼 봐봐, 이 연속의 반대는 불연속이지. 불연속. 연속이 아닌 게 바로 불연속이잖아. 그럼 연속이 아닌 이 불연속의 경우는 우리가 조금 그림으로 좀 이해해 보자고. 지금 조건이 뭐냐면 함수값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극한값도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그럼 불연속이 되려면 이 셋 중에 하나겠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함수값이 없는 경우, 함수값이 아예 없는 경우, 이런 경우고, 두 번째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겠지. 극한값, 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고,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이 각각은 존재하는데 그게 두 개가 일치하지 않아서, 즉 이 함수값하고 이게 극한값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런 경우겠지. 함수값이 존재하잖아. 뻥 뚫려 있는 거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점은 여기가 지금 x 이퀄 a라는 점인데, 얘가 지금 y는 fx라고 이렇게 적은다면, a라는 점에서의 지금 함수값이 없어. 비어있잖아. 뻥 뚫려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지. 거꾸로 지금 내가 극한값을 물어본다면 극한은 존재하는 거잖아. 왜냐면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올 때는 1로 향해서 오고,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올 때도 같은 값을 향해서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림은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야. 그러니까 얘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뻥 뚫려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바로 뭐냐면 x 이퀄 a가 되겠지. 얘가 지금 y는 fx라고 했을 때 얘를 관찰해 보면 얘는 함수값은 존재해. 정확히 딱 a일 때 여기 딱 색칠이 돼 있잖아. 색칠이 돼 있으니까 얘는 함수값은 존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을 살펴본다면 극한값 지금 좌극한을 보면 좌극한은 요 놈을 향해서 가지. 쭉 올라가지. 요 놈을 향해서. 그 다음에 우극한은 쭉 내려가지. 요 놈을 향해서. 그러니까 좌우 극한이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호적인 거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보면은 둘 다 존재하는데 일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도 맞추면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뻥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별도로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가 딱 문제가 되면 여기가 x 이퀄 a지. 그럼 얘가 지금 마찬가지로 y는 fx라고 했을 때 이놈의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렸어. 그림 이거지. 이거지. 여기가 지금 x 이퀄 a라고 했을 때 지금 얘를 보면은 얘는 극한 존재해. 좌우 극한. 일로 가고 일로 가지. 이 극한값 존재하고 그 다음에 x 이퀄 a 때 함수값도 별도로 존재하지. 이렇게 여기 점이 찍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극한값하고 함수값 다르지. 극한값은 누구냐면은 여기 뭐 특정한 값으로 가니까 여기 뭐 알파라고 한다면 극한값은 당연히 알파가 될 건데 함수값은 다르지.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얘는 두 개가 일치하지 않아서 불호적이 되는 경우지. 그래서 그러한 그림이 지금 40페이지에 나와 있어. 그 40페이지에 그 괄호 2번 괄호 2번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 가서 41페이지 가면은 뭐가 등장하냐면 새로운 좀 용어 정리인데 그러니까 구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요거 좀 볼 텐데 요거는 뭐냐면 이거지. 구간. 우리가 이제 구간이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요거 볼게. A, B 요 놈이었고 그 다음에 A, B 이제부터 이제 새로 마주치는 기호인데 요 위에 있는 놈은 뭐냐면 위에 있는 놈은 뭐라고 하냐면 얘를 닫힌 구간 이렇게 닫힌 구간. 이에 반해서 요 밑에 있는 애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거를 뭐 기억하는 방법은 상당히 쉬워. 닫힌 구간, 닫힌 구간. 그 다음에 열린 구간은 이거지. 열린 구간.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 자체는 그렇게 혼동이 되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 예전에는 만약에 x가 a에서 b까지 그럴 때 이렇게 표현했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러한 표현 대신에 요거를 사용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닫힌 구간은 뭐냐면 이 경계가 이렇게 들어가. 등호가 포함이 된다는 거지. 등호가 포함이 되는 경우 얘를 닫힌 구간. 이에 반해서 열린 구간은 뭐냐면 경계가 들어가지 않겠지. 이렇게 경계가 들어가지 않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열린 구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럼 요게 응용이 돼야 돼.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어. 1,2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그러니까 반쪽만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 x가 1에서 2 사이에 있다는 얘기인데 1은 등호 들어가야 되고 2는 등호가 안 들어가야 되지. 얘를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부터. 그리고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실수 전체를 어떻게 표현하겠냐 이거지. 실수 전체. 그러니까 한글로 뭐 실수 전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없어 보이잖아 너무. 그래서 그러면 실수 전체를 이 구간의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자면 걔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열린 구간의 기호를 사용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실수 전체를 의미한다.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마주칠 게 바로 요 기호야. 알겠니? 이렇게 얘를 기억하자고. 그래서 그거에 관한 내용이 바로 41페이지에 나와 있지. 41페이지에 2번에 나와 있어.
그래서 요거 연속의 개념하고 구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 요거만 좀 보충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